카지노. 오늘 오후엔 일정이 맞아서 강원랜드에 왔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스키를 타고 있고 저와 사수가 강원랜드에 있는 카지노로 왔습니다. 저는 카지노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5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었는데 입장료 9천 원을 빼고 4만 천 원이 남았습니다. 사수가 홀짝을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럴 확률이 적다고 했습니다. 저는 홀짝을 하는 곳을 찾아갔고 딜러에게 돈을 주니 5천원짜리 칩 8개와 1,000원짜리 칩 하나를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 짜게만 5천원을 걸었습니다. 4시간 동안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만 1,000원이 되어서 1,000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듣기로 이런 카지노 게임은 결국 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홀짝의 경우 확률은 50%이나 제가 가진 돈은 유한하고 카지노가 가진 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돈도 유한하며 힘도 유한하며 지식도 유한하며 인생의 길이도 유한합니다.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영원에 잇된 삶이 아닐까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며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랑에 관해 여전히 초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사랑에 관해 연구합니다. 또 실패하더라도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드림. 스노우보드 2. 어제 스노우보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실력이 늘었는지 고칠 점이 없는지 신입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저에게 보드 타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2번 보드를 타봤고 이번에 오기 전에 유튜브를 보고 예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다치기가 매우 쉽고 어느 정도 가다가 실력이 정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코치는 바른 자세를 알려줄 뿐 아니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그 사람의 문제점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코치도 그런 한계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그 한계를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근본적인 가치 아래 자아를 찾고 삶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는 데까지 일관된 방법을 습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그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극복하게 해줍니다. 저는 그것을 찾기에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하였고 잘못된 자세가 많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이러한 일관된 원칙을 이제 흐릿하게 보는 정도입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 부디 좋은 스승을 찾으셔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삶의 일관된 원칙 속에서 자신의 삶을 연주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드림. 스노우보드. 저희 회사는 올해 설명절에 이어지는 금요일에 쉬어서 주말을 포함하면 총 9일을 쉽니다. 사수가 몽골을 다녀오자고 하였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저녁 때 사수, 신입사원,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러 가면서 그럼 막내가 좋아하는 스키를 타러 가는 게 어떠냐고 사수가 제안합니다. 모두 찬성하였고 그래서 폭풍 검색 후 결론은 일요일 오후에 출발하여 그 다음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카지노도 궁금하다고 하자 그것도 시간이 나면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사수와 신입사원 이렇게 셋이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러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에 왔습니다. 저는 보드를 타고 사수와 신입은 스키를 탔습니다. 보드를 예전에 타봤는데 다시 타니 계속 넘어졌습니다. 신입사원이 잘 타서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도 엉덩방아도 찍고 앞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나 아프든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보드를 탑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듯 싶습니다. 가다 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너무 아픕니다. 중상을 입으면 한참을 누워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써야 겨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해도 커지게 되며 이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갑니다. 마치 보드나 스키가 조금 더 능숙해지듯 우리 인생도 조금은 멀리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넘어짐, 실패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짐은 꼭 필요한 것이며 다시 일어서는 것은 힘들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선다면 이전보다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전보다 멀리 볼 수 있고 이전보다 힘이 빠지고 자유롭게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드림. 제스람.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길가에 제스람이 눈에 띕니다. 누가 염화칼슘을 길가에 뿌렸는지 궁금했는데 그리고 제스람 문구까지 정리해보면 얼어있는 곳에 염화칼슘을 뿌린 사람은 바로 옆집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스람에 저는 당연히 모래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염화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다음날 회사를 출근하면서 보니 곳곳에 제스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염화칼슘이 뿌려진 것이 보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스람은 늘 그곳에 있었을 텐데 그 오랜 시간 제스람이 제 눈에 띄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심과 호기심이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시간을 이전보다 더 쏟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쏟은 만큼 이해의 폭도 더 커질 것입니다. 이해의 폭이 커진 만큼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관심부터 소중한 사람에게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에게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특별하고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던 제스람처럼요. 오늘 하루 옆에 계신 소중한 분께 조그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에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하고 그를 기뻐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드림.